2차 곡선들이 모든 2차 곡선들이 다 합동인가요? 끄덕거리면 안 되지. 당연히 아니죠. 그렇잖아요? 꼭지점을 일치시켜 봤을 때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오므러진 게 있고 더 벌어진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2차 곡선이든지 적당히 평행이동해 가지고 이 꼭지점을 원점으로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원점으로 옮겨 봤을 때 겹쳐진지 안 겹쳐진지 따져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꼭지점을 원점으로 옮겨 봤다면은 이거 벌어진 정도, 오므러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이창의 계수가 결정을 하겠죠. 이창 계수에 따라서 모양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이창의 계수가 같으면은 합동이 되겠죠. 이창의 계수 같으면은 적당히 평행이동해 가지고 그게 나올 수가 있다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3차 곡선, 3차 곡선으로 가게 되면은 극점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변곡점에 대해서 다 점대칭이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 이것을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다고 합시다. Y축이 있는데 여기 극점이 존재하든 안 하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적당히 평행이동하면 이 변곡점을 Y축상에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평행이동하면. 그럼 여러분 이걸 P라고 해보면은 이제 이 원래 3차함수식에다가 X에다 X-P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변곡점이 옮겨진 Y축상에 옮겨진 곡선이 되겠죠? 그게 함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변곡점을 Y축 위에 오게끔 평행이동하면 3차 함수 함수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2차항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2차항의 계수가 0이 돼요. 알고 있죠? 좀 아는 척 좀 하시고 끄덕끄덕 다 익숙할 겁니다. 또 수능하면서 3차 함수 워낙 많이 다루니까 3차 곡선도 많이 다루고 뭐 이런 비유 관계도 막 달달달 하고 있고 그럴 텐데, 그래서 변곡점을 Y축 위로 오게끔 평행이동하면 2차항이 사라집니다. 또 이것을 또 적당히 위아래로 상황에 따라서 위아래로 적당히 평행이동하면 변곡점을 원점으로 오게 할 수도 있죠. 이건 더 간단한 것이죠. 이제 Y축 방향으로 뭐 플러스 Q만큼 혹은 마이너스 Q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식에서는 어떻게 되죠? 상수항이 사라집니다. 상수항이. 당연하죠. 원점을 지나게끔 만들어줬으니까 상수항이 사라져. 그래서 이걸 한 방에 생각해 본다면은 변곡점을 원점으로, 뭐 우리가 직관으로 생각해도 그냥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변곡점을 원점에 오게끔 평행이동할 수 있는데 극점이 있든 없든, 그럼 변곡점을 원점에 오게끔 평행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2차항과 상수항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3차항과 1차항만 남죠. 3차항과 1차항만 남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곡점이 원점으로 오게 되었다 하면은 y 이퀄 뭐 ax 세제곱 플러스 cx 이런 식으로 3차항하고 1차항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기하함수지. 홀수차만 남으니까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은 이거죠. 어떠한 3차 곡선이든지 적절한 평행이동을 통해서 변곡점을 원점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어떠한 3차 곡선이든지 적절한 평행이동을 통해서 2차항과 상수항을 없애는 게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3차 함수의 모양, 어떤 3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이렇게 말하자면은 어떤 뭐 변곡점과 극점이 좀 몰려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쭉 벌어져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길쭉하냐, 아니면은 이게 납작하냐, 뭐 극대극소 차이가 크냐 작냐, 이런 여러 가지 모양, 포괄적으로 이런 모양들을 결정하는 것은 뭐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변곡점을 원점으로 옮겼을 때 3차항 계수하고 1차항 계수에서 그 3차 곡선의 모양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변곡점으로 옮겼을 때 3차항의 계수와 1차항의 계수가 같다면 그건 합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이게 다르다면은 합동이 아니라는 얘기고, 안 겹쳐진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3차 곡선의 특성을 둘러싼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시문 가는 뭐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Q만큼, 그럼 이거 여러분 다 아는 얘기고, 이게 1학년 때 나온 얘기고, 그 다음 나에서 최고차항계수와 1인 임의의 3차 함수 y 이퀄 fx의 그래프는 어떤 상수 a에 대해서 y 이퀄 x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방금 얘기를 했는데 이 3차항의 계수와 1차항의 계수,
변곡점을 원점으로 옮겼을 때 3차 함계수와 1차 함계수에서 3차 곡선의 모양이 결정이 될 것인데 여기서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만 다룹니다. 여기 뒤에 이어진 문제도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만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계수는 1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결정하겠어요? 1차 함계수가 결정한다는 얘기죠. 1차 함계수가. 3차 함계수가 1로 결정되어 있으면은 1차 함계수가 어떠냐에 의해서 이 3차 곡선의 모양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히 평행이동해가지고 겹쳐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다 저 1차항의 계수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죠. 어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는 전제가 있으면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어떠한 3차 곡선이든지 이러한 그래프를 평행이동해가지고 어떤 적당한 A 값을 정하게 되면은 이런 곡선을 평행이동한 것으로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죠? 어려운 얘기 없죠? 이런 겁니다. 1번. 자, 3차 함수가 하나 줬고요. 이 그래프가 y = x세제곱 마이너스 ax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일 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어떤 3차 함수가 딱 정해지게 되면은 이것을 평행이동해가지고 3차 계수하고 1차 계수가 0이 아닌, 그러니까 2차항과 상수항이 없는 3차 함수가 하나 결정되기 때문에 a가 결정될 거란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 간단한 문제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런 문제는 왼쪽을 변형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을 구할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풀이가 다 가능하겠는데 지금 이런 3차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x-2의 세제곱 했을 때 요 3차항과 2차항이 나오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x-2의 세제곱은 전개했을 때 자 이렇게 할까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될 테니까 원래 식과 같은 식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2차항까지는 맞춰줬고 9x가 되려면은 여기서 3x를 빼야죠. 3x 빼야 되고 여기서 3x 빼야 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상수항이 플러스 1이 되려면 플러스 9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플러스 9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요 식하고 요 식 같은 식이란 말이에요. 요 식 같은 식입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x-2로 묶어주려면은 마이너스 3으로 해서 x-2가 되면은 플러스 6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플러스 3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x-2의 세제곱까지 써주게 되면은 뭐예요? 이 주어진 3차 함수는 뭐를 보니까 y = x 세제곱을 아니죠. y = x 세제곱 마이너스 3x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답안부터.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죠. 거꾸로 이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제 아직 얼마인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 다음에 a 배 x-p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y 콜 플러스 q 해가지고 이것을 전개했을 때 이랑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3차항의 계수는 1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나머지 2차항, 1차항, 상수항 해가지고 조건이 3개가 있는 셈입니다. 그 3개의 조건을 하니까 미정계수 A, P, Q 값이 다 결정이 되겠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조건을 연립해가지고 풀면은 A가 3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줘야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문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풍기면서 간단히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첫 번째 소문항으로 낸 것이고, 그 다음 2번 가봅시다. 2번은 y = 마이너스 x하고 y = 마이너스 x 플러스 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이 나옵니다. y = 마이너스 x, y =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 3차 곡선, 지금 미정계수 두 개가 있죠. 이 3차 곡선에 접할 때 상수 m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차 곡선이 y = 마이너스 x랑 접해야 된다. 조건 하나. y =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접해야 된다. 조건 또 두 번째 조건. 그래가지고 두 개의 조건이니까 미정계수 두 개 결정된 겁니다. 이거 그럼 너무 기본 문제죠? 다 하겠죠? 이거 계산 상정하겠습니다. 다 할 줄 알 걸로 보고 여러분. 이거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n이 4가 나오고 n이 2가 나옵니다. 너무 대충 하나? 괜찮죠? 넘어갑시다.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 mn 값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2번을 통해서 mn이 계산이 되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이거죠. 이제 mn이 4하고 2로 결정이 되면은 이런 3차 곡선임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이 이렇게 되겠고, 이게 y 콜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위에 있어야죠. y 콜 마이너스 x. 그
그리고 이 3차 곡선이 y 콜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이런 위치관계 있다는 얘기죠. 이제 둘 다랑 접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직선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얘네들이 얘는 뭔가요? 얘가 적당히 이 3차 곡선이 적당히 평행이동했을 때 이 두 직선도 똑같은 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역시 계속 접한 상태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수는 이제 이 3차 곡선의 형태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니까 y 이퀄 x 세제곱 빼기 4x 그러니까 어떤 3차 곡선을 적당히 평행이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3차 곡선이 있습니다. 임의의 3차 곡선을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변곡점을 원점으로 오게 만들었어. 변곡점을 원점으로 오게 만들었으면 그때 y 이퀄 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된다고 합시다. 네? 내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어떤 3차 곡선이 있어. 응? 어떤 3차 곡선인데 그 녀석을 변곡점을 원점으로 옮기도록 평행이동 시켰더니 y 이퀄 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됐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이제 그 3차 곡선에 접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접선의 거리는 두 직선 간 거리는 평행인 두 직선 간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루트 2겠죠. 그래서 y절편 차가 이제 4가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리는 안 바뀐다는 그런 얘기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2번 계산 생략하고 넘어가겠고 이제 3번을 봅시다. 이게 3번이 상당히 어렵네요. 네 직선이 등장하는데 y 이퀄 마이너스 x하고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하는 앞에서 나온 두 직선 똑같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 똑같고요. 여기 이제 새로운 직선이 등장하는데 기울기가 2인 두 직선 y 이퀄 2x하고 y 이퀄 2x 플러스 k하고 이제 k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이 두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 기울기가 플러스 2인 두 직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 이 간격은 정해져 있고 기울기가 플러스 2인 두 직선 이건 이제 간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게 이제 y 이퀄 2x면은 y 이퀄 2x 플러스 k가 될 텐데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네 직선에서 어떤 평행사변이 만들어지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네 직선을 이제 L1, L2, L3, L4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제 순서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그리고 그 순서상들의 집합 S가 등장합니다. 순서상이 있고 순서상의 집합이 있어. 이제 박스를 보시는데 최고차항의 수가 1인 3차 함수만을 대상합니다. 일단 그런데 최고차항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존재하여 이제 이런 거 나오면 힘들어지죠. 최고차항에서 1인 3차 함수 fx가 존재하여 모든 i는 여기 직선 이름 L1, 2, 3, 4 이름 붙일 때 나왔던 그 i들입니다. 어른들이 아니고 이제 그 i들이 나왔어. 근데 곡선 fx와 직선 li의 교점의 개수가 ai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어떤 3차 함수 fx랑 네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L1, L2, L3, L4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 먼저 L1, L2, L3, L4 각각의 값은 이제 성분이죠 지금 순서상으로 표시했을 때 각각의 성분들은 얼마 아니면 얼마 어쨌든 3차 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니까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겠죠. 그죠? A1도 1, 2, 3 중에 하나 A2도 1, 2, 3 중에 하나 마찬가지 A3, A4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제 와닿지가 않죠. 한 번 읽어가지고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뭐가 존재하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존재하여 오히려 여러분은 뭐가 존재하여 어떻다 그런 말은 되게 어색하게 읽을 것이고 어떠한 뭐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더 납득이 될 텐데 이렇게 존재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이해되겠냐면은 이런 겁니다. 뭐가 존재하여 어떠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어떠한 뭐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존재한다. 하나라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 A1 또 이렇게 또 문자 나오면 이런 그 괜히 피곤해지니까 내가 예를 들게요. 1, 2, 3 중에 하나 하니까 예를 들어서 1212가 집합 S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 주어진 내직선 이 순서입니다. 이 주어진 내직선 이 주어진 내직선과 이 주어진 네 개의 직선 여기 주어진 물론 K값은 아니면 모르는데요. 이 주어진 네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네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저 직선 순서대로 하나 둘이 되는 이런 3차 곡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존재한다는 얘기. 이해되겠어요? 네? 물론 여기서 최고창 계수 3차항 계수가 1인 3차 곡선만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걸.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저기 박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얘기를 뭐라고 저기 박스에서 표현하고 있냐면은 최고창의 수가 1인 3차 곡선이 존재하여 네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A1, 2, 3, 4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똑같은 얘기로.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자 그렇다면은 3차 곡선 한 개하고 최고차에서 1인 3차 곡선 한 개하고 주어진 네 직선은 교점의 개수가 이제 각각 나올 테니까 네 개의 값이 나올 테니까 순서상 하나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선이 네 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차 곡선 하나를 주게 되면은 순서상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성분 네 개가 순서상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순서상들의 집합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곡선 중에서 교점의 개수가 1, 2, 1, 2가 한 번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이건 집합 S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순서쌍들 집합 S, 이런 순서쌍들을 모두 다 긁어 모은 집합 S라는 것은 뭐겠어요? 집합 S라는 것은. 이런 순서쌍들을 싸그리 긁어 모았어. 어떻게 긁어 모아?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모든 3차 함수를 다 들이댄 거지. 예? 그래서 이런 겁니다. 3차항 개수가 3차항 개수가 1인 3차항 개수가 1인 모든 3차 곡선이 이 주어진 네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이 순서쌍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죠. 이 모두 모아놓은 것이 요게 집합 S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의미를, 박스 친 내용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소문항 들어가 보죠. 둘둘둘둘이 S의 원소가 된다. 둘둘둘둘이 S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어진 이 네 개의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 물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은 Y절편의 차가 4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은 Y절편의 차가 K입니다.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둘둘둘둘이 집합 S의 원소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곡선 중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곡선 중에서 이 네 직선과 모두 다 접하려면 왜? 3차 곡선하고 직선이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접해야 되는 거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곡선들이 무수히 많은데 걔네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요 네 개의 직선과 모두 다 접하려면은 K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K값에 따라서는 둘둘둘둘이 S의 원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K값이 어떤 특정한 값이 되어야 둘둘둘둘이 S의 원소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그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자, 요 그림 있습니다. 요 그림 있는데 지금 우리가 2번 자, 집중합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집중합시다. 좀 어려워져요. 이미 어렵나?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시고 지금 요 2번 문제를 통해서 요 3차 곡선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 Y절편의 격차가 4인 기울기 마이너스 1두 직선과
동시에 접한다는 것을 이미 파악했단 말이에요. 이미 파악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둘둘둘둘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딱 이것까지 생각해봅시다. 여기에 이 3차 곡선에 기울기가 2인 두 접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2인 두 접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기울기가 2인 두 접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둘둘둘둘이 S의 원소가 되려면은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응?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y 이퀄 네, 이런 거죠. y 이퀄 2x 플러스 뭐 a라고 합시다. a가 안 나왔죠. a가 나왔구나. 안 되겠네. y 이퀄 2x 플러스 뭐 m도 안 되겠네. 이런 2x 플러스 p라고 합시다. y 이퀄 2x 플러스 p하고 y 이퀄 2x 플러스 q하고 이런 이제 두 직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 y 이퀄 2x와 y 이퀄 2x 플러스 k를 찾아야 됩니다. 그건 뭐겠어요? 그거는 지금 요 3차 곡선과 요 파란색 두 직선과 요 빨간색 두 직선이 쭉 평행이동 같은 정도로 평행이동하면은 파란색 두 개는 여전히 접하는 상태일 것이고 빨간색 두 개를 여전히 접하는 상태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와중에 같이 평행이동하고 있으면은 얘가 파란색 직선의 거리도 안 바뀌고 빨간색 직선의 거리도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같이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뭘 구하면 되겠느냐? 바로 요 3차 곡선의 평행한 기울기가 2인 두 직선이 y절편의 격차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면은 그게 바로 k값이 된다 그런 얘기죠. 기분이 안 좋은가요? 내가 좀 쉬운 얘기를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게 그 y 이퀄 요겁니다. y 이퀄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3차 곡선이 있어요. 앞에 문제에서 풀었던 3차 곡선이 있고 그 다음 얘가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4하고 y 이퀄 마이너스 x하고 이렇게 이제 접한단 말이에요. 위아래로 접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y 이퀄 2x 그러니까 y 이퀄 2x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합시다. y 이퀄 2x 이렇게 지나가요. y 이퀄 2x가 y 이퀄 2x가 지나가는데 얘를 적절하게 평이동해 가지고 이 기울기가 인 y 이퀄 2x라는 직선에도 접하게끔 만들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자 이 파란색 통로를 그대로 따라 가지고 여기 이 두 직선에 접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쪽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가령 이런 식으로 이 흰색 상태였던 것을 이렇게 이제 노란색 상태였던 것으로 바꾸고 싶은 거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y 이퀄 2x에 접하게 했으면은 그때 이제 기울기가 2인 또 다른 직선이 있어가지고 2x보다 더 위에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요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를 찾으면은 k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순서로 계산하면 날 샌단 말이에요. 왜? 왜냐면은 이게 뭐 y축 방향으로는 평행이동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평행이동을 해서 이런 상태를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뭐 y 대신 y-q를 집어넣고 x 대신 x-p를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얘네들의 접한 상태에서 y 이퀄 2x까지 접하게끔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날 샌단 말이에요. 그래 복잡하게 할 거 없이 뭘 하면 되느냐? 어차피 요 3차 곡선은 얘를 평행이동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얘를 평행이동해서 얻어지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이면서 이 y절편의 격차가 4가 되게끔 두 직선에 접하려면은 y 이퀄 x세제곱 마이너스 4x를 어떻게 평행이동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이 격차가 이 두 직선의 y절편 격차가 4로서 유지되는데 이 사이에서 양쪽에 다 접하려면은 이 녀석을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녀석을 어떻게든 평행이동해서 만든 것이지 다른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요 직선, 요 3차 곡선에 평행한 기울기가 2인 두 직선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2인 두 직선을 찾아내면은 그 y절편의 격차, 그러니까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따라서 y절편의 격차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대로란 말이지.
그게 바로 K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접하는 기울기가 2인 두 직선을 찾아내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냐면은 이제 미분계수가 2가 돼야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돼야 되니까 이것을 미분하겠죠? 미분해가지고 x 3x 제곱 마이너스 4 요게 2인 x를 일단 찾습니다. 암산 3x 제곱을 우기니까 x제곱 2가 돼가지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이 3차 곡선에 접하는 기울기가 2인 두 직선의 x좌표를 찾는 거예요. 접점 x좌표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x가 루트 2일 때하고 x가 마이너스 루트 1일 때하고 접선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요때는 이제 기울기가 당연히 2가 되겠고요. x좌표가 접점 x좌표가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루트 2고 그때의 y값 자 루트 2를 집어넣으니까 2 루트 2 빼기 4 루트 2 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와. 되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루트 1일 때는 기울기가 역시 2가 되겠고 x가 마이너스 루트니까 플러스 루트 2하고 루트 2를 집어넣게 되면 2 루트 2에서 4 루트 2 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저기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루트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4 루트 2가 돼가지고 플러스 2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2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고 얘는 기울기가 2이면서 y절편이 플러스 4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K값이 여기서 나옵니다. 얼마로? 8 루트 2. 네? 이 격차 8루트 2로 나온다는 얘기지. 되겠죠? 왜 그런가요?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것은 요 변곡점이 원점으로 옮겨진 이 3차 곡선상에서 이게 y를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인데 기울기가 2인 두 접선이 이렇게 생기면은 요 y절편의 격차가 8루트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8루트 2가. 그러면 얘를 어떻게든 평행이동해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평행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y 콜 2x하고 역시 y절편의 격차가 8루트 2인 것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k값은 플러스 8루트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8루트 2일 수도 있는데 그냥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8루트 2가 되는 것이죠. 되겠죠? 요게 A번 문제였습니다. A번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가봅시다. 둘둘둘둘이 S의 원소일 때 둘둘둘둘이 S의 원소일 때 S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게 A 1, 2, 3, 4 각각이 1, 2, 3, 1, 2, 3, 1, 2, 3, 1, 2, 3 중에 어느 하나씩이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모든 3차 곡선 그러니까 지금 직선은 주어집니다. 직선 4개는 주어졌는데 모든 3차 곡선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면은 집합 S의 원소 개수는 몇 개겠어요? 당연히 A1 성분 3가지, A2 성분 3가지, A3 3가지, A4 3가지니까 81개, 81개. 어쨌든 이 순서상이 1112부터 3333까지 81개가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최고창의 개수를 1로 제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81개가 다 안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냈겠지. 81개였으면 왜 냈겠어? 뻔한데.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 1로 제한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안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개수를 세달라는 얘기죠. 개수를 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게 뭐냐면은 지금 모든 3차 곡선을 변곡점을 원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2차항과 상수항이 사라진다 그랬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3차항 개수가 1인 경우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y 콜 x 세제곱 마이너스 ax.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곡선은 모든 것을 다 평행이동해가지고 이런 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3차 곡선의 형태는 뭐냐면은 3차 곡선은 이 A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뭘 알았냐면은 K값이 8루트일 때 혹은 마이너스 8루트일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둘둘둘둘의 S의 원소가 되는 K값을 구했잖아요. 양수 K값이 플러스 8루트 2 물론 양수란 제한이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8루트 2가 될 텐데 그래서 둘둘둘둘의 S의 원소가 될 때란 얘기는 K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8루트 2일 때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왜? 얘가 S의 원소가 되려면 K값이 8루트 2가 돼야 된다니까요. 물론 여기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8루트 2인 것이지 음수 되면은 마이너스 8루트 2 K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8루트 2가 되는다니까. 그러니까 자, 요
둘둘둘이 S의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의 y절편 차는 4가 돼야 되고 기울기가 2인 두 직선의 y절편 차는 8루트2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앞에서 풀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둘둘둘둘이 S의 원소일 때란 얘기는 K가 플러스 마이너스 8루트2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S의 원소의 개수란 얘기예요. S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계속 반복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은 이 y절편의 차가 4로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기울기가 플러스 2인 두 직선은 이 y절편의 격차가 8루트2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뭘 들이대느냐. 최고차항에서 1인 모든 3차 함수를 들이댑니다. 그때 이제 이 네 직선과 교점의 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순서상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순서상들을 싹 긁어 모았을 때 개수가 몇 개냐, 그 말이지. 최대치는 81개인데, 이제 뭐 81개까지는 안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제약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같은 얘기 한 3번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다시 얘기를 돌아보면은, 최고차항에서 1인 어떠한 3차 함수인지 적절한 평행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봤냐면은 뭘 봤어요? 뭘 봤어? A가 얼마일 때? A가 4일 때 이 파란색 두 개도 동시에 접하고 빨간색 두 개도 동시에 접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즉 A가 4일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A가 4일 때 이 3차 곡선이 파란색 두 직선에도 동시에 접하면서 빨간색 두 직선에도 동시에 접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A가 4일 때 적절히 평행이동을 그러니까 어떤 최고차항 해수가 1인 3차 곡선인데 걔를 변곡점이 원점이 되게끔 평행이동 시켰을 때 A가 4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y절편의 격차가 4인 파란색 두 직선과 y절편의 격차가 4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과 y절편의 격차가 8루트인 기울기가 2인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게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이제 둘둘둘둘이 S의 원소가 됐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얘가 존재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A가 4인 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 최고차항 해수가 1인 모든 3차 함수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4인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변곡점을 원점으로 옮겼을 때 A가 4보다 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변곡점을 원점으로 옮겼을 때 A가 4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죠. 이때까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A가 4인 경우 때문에 둘둘둘둘이 집합 S의 원소로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A가 4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A가 4보다 커지면. A가 4보다 커져. 지금 최고차항 개수는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A가 4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 얘가 부풀죠. 벌어지죠. 얘가 벌어져. 얘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직선은 가만히 있는데 얘가 막 부풀어 벌어져. 그럼 어떻게 돼? 파란색 두 개와도 세점에서 만나고 빨간색 두 직선과도 세점에서 만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니.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이제 식으로도 도출할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A가 4보다 커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파란색 두 직선과도 세점에서 만나고 이게 부풀어가지고 3차 곡선이. 그 다음에 빨간색 두 직선과도 이런 식으로 세 점에서 만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점 아니죠? 저 위에서 만날 거니까 세 점입니다. 그래서 A가 4보다 큰 경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3333도 집합 S의 원소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카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카운트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뭐가 돼야 되냐면 최고차항 해수가 1인 모든 3차 곡선이 이 주어진 4개의 직선과 만나서 교점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 직선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요 3차 곡선이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평행이동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 머리를 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둘둘둘둘이 있는 경우. 자, A가 4인 경우부터 생각해보죠. A가 4인 경우에 이제 이 3차 곡선이 막 이제 지랄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교점 횟수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 빨간색 두 직선과의 교점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걸 출발점으로 삼자고, 둘둘둘둘인 경우를, 4개랑 다 접하는 경우를 출발점으로 삼는다면은, 빨간색 두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얘를, 이 파란색을, 빨간색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이 빨간색과 접하는 상태에서 파란색 두 직선과의 교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하, 좌우, 이렇게 비스듬하게 막, 지랄을 하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바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파란색 두 개하고 교점이 어떻게 바뀔지, 또 빨간색 두 직선과의 교점이 어떻게 바뀔지, 그거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게 조합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나눠가지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란색 두 직선과의 교점을 둘둘 기준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생각해보죠. 자, 따라오세요. 자, 3차 곡선을, 두 직선 그대로 있습니다. 이 파란색 두 직선 그대로 있고, 3차 곡선을 옮길 거예요. 근데 3차 곡선은, 이거 두 직선 그대로 두고 3차 곡선을 쭉 옮기는데, 좀 생각이 쉽지 않으니까. 직선을 그대로 두고 3차 곡선을 옮긴다는 얘기는, 3차 곡선 그대로 두고 직선을 낸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게 둘둘입니다, 둘둘. 지금 이게 교점 둘둘이야. 이 직선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내려옵니다. 교점이 어떻게 바뀌어? 교점에서 둘둘에서 어떻게 바뀌어? 셋 하나. 되나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내려오면은 3일, 그 다음에 2일, 1일. 되겠습니까? 이걸 이해하면 돼요. 응? 한 번 더. 여기서 둘둘이었는데, 좀 내려오면 3일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2일 있고, 그럼 좀 더 내려오면 1일. 그래서 여기서 3일, 2일, 1일. 이렇게 파란색 두 직선과 이 3차 곡선의 교점의 개수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되죠? 됩니다. 요거 했으면 나머지 똑같아, 방식은. 자, 결론까지 가봅시다. 이제 3차 곡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 그 대신에 이제 우리는 위치관계, 상대적인 위치관계가 직선이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 올립니다. 지금 2였어. 좀 올라가도 돼? 1, 3. 교점의 개수가 1, 3.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1, 1. 여기서 올라가면서 1, 3, 직선이 올라가면서 1, 3, 1, 2, 1,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질문합니다. 이 3차 곡선이 쭉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이 파란색 두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의 순서상, 성분이 2개인 순서상 몇 쌍? 7개? 여기 1, 1, 1 똑같잖아요. 물론 여러분, 요 1, 1하고 요 1, 1의 위치관계는 다르지. 요 1, 1은 어떤 1, 1이었어요? 직선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요 1, 1은 뭐예요? 요 1, 1은 이 접점 밑에서 이렇게 한 교점씩 생기는 겁니다. 위치관계는 다른데 순서상으로서는 똑같지. 순서상으로 똑같으니까 이거 하나 제외해주면은 몇 가지? 6가지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A가 4인 경우에 요 3차 곡선이 파란색 두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순서상에서 6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A가 4면은 빨간색 두 직선과도 동시에 접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빨간색 직선을 이렇게 위아래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여보면 어떻겠어요? 같습니다. 같아. 예? 쭉 올라가다 보면은 1, 3, 1, 2, 이제 1, 1이 나올 건데 밑에 거는 겹칠 거고, 또 3, 1, 2, 1, 1,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3차 곡선이 이제 자 정리하자면 이 파란색 두 직선, 빨간색 두 직선이 주어졌는데 이건 고정된 네 직선인데 3차 곡선이 막 지나가면서 이 파란색 두 직선과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6가지가 나오고 빨간색 두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6가지가 나오니까 토탈하자면은 몇 가지인가 이게 요렇게 결합될 수도 있고 요렇게 결합될 수도 있고 요렇게 결합될 수도 있고 66에 36, 36가지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36가지 의미를 정리해보자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곡선들 중에서 변곡점이 원점에 오게끔 평행 이동했을 때 이 A가 4가 되는 그런 3차 곡선은 주어진 네 직선과 만나서 생기게 되는 교점의 개수의 순서상이 몇 가지가 나온다? 36가지가 나온다. 요거 이해했으면 나머지 똑같다고요.
자, 얼른 결론 내봅시다. 이제 네 직선 A가 4보다 크면은 네 직선과 다 세 개의 교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걸 받아들였다면은 여기서부터 또 파란색 두 직선과 이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 올려봅니다. 이 파란색, 자, 올려봅니다. 올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올려보면. 자, 3, 3인 상태에서 올려보면은 2, 3이 되겠죠. 2, 3. 여기 접하면서 2, 3.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1, 3. 그 다음에 1, 2, 1, 1. 되겠죠? 그래서 2, 3, 1, 3, 1, 2, 1, 1까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제 이거 내려가는 경우. 반대겠죠? 내려가는 경우. 지금 3, 3이었는데 3, 2, 3, 1, 2, 1, 1, 2. 3, 2, 3, 1, 2, 1, 1, 1. 여기까지 가능하고 여기서도 1, 2이 또 겹치죠. 1, 2도 겹칩니다. 나머지 8가지 다릅니다. 그러면 빨간색 두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도 마찬가지. 그럼 종합하자면은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 곡선 중에서 변곡점을 원점으로 옮겼을 때 A가 4보다 큰 그런 3차 곡선이 되는 경우는 네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순서쌍이 몇 개? 88에 64개가 나온다. 88에 64개가 나온다. 네, 안 썼습니다. 빨간색도 8가지 또 쓰겠죠. 그 다음 뭐 하셨나요? A가 4보다 작은 경우. A가 4보다 작은 경우 여러분 이렇게 A가 4인 경우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줄어드니까 이게 파란색 두 직선 사이에 안 접하면서 극대극소가 다 들어가는 경우. 또 빨간색도 마찬가지요. 이 사이에 다 들어가는 경우.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또 위로 아래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상황을 기준한다면은 1111이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집합S의 원소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파란색 두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 내려봅시다. 올려볼까요? 올려보면은 자, 지금 11이에요. 11, 1인데 1, 2, 1, 3, 1, 2, 1, 1 되겠죠? 1, 2, 1, 3, 1, 2, 1, 1이 가능하고 이게 내려온다면은 지금 1, 1인 상태인데 자, 여기 접하면서 2, 1, 3, 1, 2, 1, 1, 1 2, 1, 3, 1, 2, 1, 1, 1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기 1, 1은 이미 나왔고 1, 2 여기 또 나오고 여기 2, 1도 또 나오고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빨간색하고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로 또 5가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기게 되는 순서 개수는 이것이 어떻게 결합되느냐. 응? 어떻게 결합되느냐니까 5 곱하기 5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4하고 36하고 25를 더하게 되면은 81을 넘어가 버리네. 시옷 비읍. 어떻게 된 거죠? 순서상이 겹치죠. 순서상이 겹칩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여기 봐보세요. 1312, 11, 21, 31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 다 나와. 다 나오니까 여기서 5 곱하기 5로 나오는 것은 여기 6 곱하기 5에서 다 나온단 말이야. 이거 따로 셀 필요 없는 것이죠. 순서쌍은 같은 거니까. 따로 셀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하고 얘 겹치는 부분만 빼주면 되는데 자 어떻게 되나요? 보면은 이것을 다 셌으면은 이걸 다 셌으면은 이 88에 64를 우리가 이제 카운트 할 거라면 여기서는 뭐 하면 돼? 여기서 안 나오는 것만 하면 되죠. 여기서 안 나오는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안 나오는 게 요거 2밖에 없습니다. 2. 네? 여기서는 2가 안 나와. 그렇지. 저기 세 점에서 만난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두 개 다 동시에 접할 수가 있겠어요? 그 불가능하지. 여기서 2가 안 나옵니다. 여기서 없는 게 2가 있어. 하나가. 그럼 몇 가지로 카운트를 해야죠? 요 2하고 요 2가 안 나오는데 요 2하고 요 6가지. 네? 그 다음에 요 2하고 이쪽에 6가지. 되죠? 그러니까 여기 1 곱하기 6하고 6 곱하기 1 그리고 얘하고 얘가 엮이는 것은 2번 셌죠. 그래서 1 곱하기 1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 100일이니까 11 64에다가 11 더하니까 75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만 더. 요거부터 카운트를 해도 돼. 요거부터 66에 36 66에 36부터 카운트를 했다고 칩시다. 66에 36부터 카운트를 했으면은 그러면 여기 없는 뭐가 있나요? 잘 보시면은 2부터 갔으니까 3, 3하고 3, 2하고 2, 3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지.
예? 둘 다 접하는 경우부터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 카운트하는 것이 요 세 가지하고 여기 8가지. 예? 그러니까 여기 6 곱하기 6을 했으면은 여기다가 3 곱하기 8. 또 마찬가지로 요쪽 세 가지하고 8가지. 8 곱하기 3.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요렇게 결합시키는 거나 요렇게 결합시키는 거나 요렇게 결합시키는 건 2번씩 된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3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6에다가 24, 48에서 9를 빼니까 39. 그래서 2개 더하면 75. 이렇게 똑같이 검산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